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갑 국회의원 이용빈입니다. 미얀마 군부의 불법 쿠데타가 일어난 지 어느덧 1년 10개월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내년 2월 1일이면 2년이 됩니다. 미얀마는 아직까지도 민주화 세력의 잔인한 압력을 행사하고 있고 정치, 경제, 국가 제도와 인권 등을 아수라장으로 만들면서 군부 독재 그들만의 세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17일에 저는 한국을 방문했던 톰 앤드류 UN 미얀마 특별보고관 일행과 미얀마의 인권 상황에 대해서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미얀마의 평화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소속 의원인 저는 미얀마와 관련된 여러 문제들을 가만히 듣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이에 저는 오늘 회견이 끝난 후에 미얀마처럼 심각한 인권 침해가 발생하거나 내전 등의 분쟁이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서 정부의 지원을 받는 해외 자원 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인권 실사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해외 자원 개발 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합니다. 이 법안이 발의되게 되면 EU를 중심으로 법제화되고 있는 인권 실사 의무화 관련 법조항이 한국 국회에서는 역사상 처음으로 포함된 법안이 되게 됩니다. 12월 10일 세계 인권의 날을 앞두고 한국 기업의 인권 책무성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해외 자원개발 사업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기대하면서 동료 의원님들과 언론사 기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이용빈 의원님의 해외 자원개발 투자와 관련돼서 소위 인권 문제, 인권 책무성을 높이기 위한 그런 그 법률 개정안을 지지하는 차원에서 오늘 이 자리에 섰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지난 7월 국제개발협력 그 기본정신에 입각해서 개도국의 소수민족 및 난민의 인권 향상을 핵심으로 하는 국제개발협력 기본법의 일부 개정 법률안을 개정 발의한 대표 발의한 바 있습니다만, 이것과 오늘 이용빈 의원의 인권 책무성 강화를 위한 해외 자원개발법 개정안이 맥락이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미얀마의 그 인권 상황은 매우 심각하죠. 벌써 2년이 다 됐습니다만 군부 쿠데타 이후로 소위 그 군부 쿠데타에 저항하는 국민에 대한 반인륜 범죄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그 해외 기업 투자 그 기업에 있어서 인권 문제에 관한 그 접근을 높이기 위한 이런 법률 개정안들이 이번에 반드시 통과돼서 미얀마와 같은 그 인권 침해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오늘 이 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된다는 의지를 모으기 위한 차원에서 기자회견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먼저 오늘 이 법이 발의됨으로써 그동안 한국 시민사회와 또 국회가 함께 협력해왔던 그 인권 책무성을 높이는 법안들이 이제 다 발의가 일단은 한 텀이 일단락 되었습니다. 사실 오늘 발의된 법을 비롯해서 계속해서 이런 인권 책무성을 높이는 법들은 국제사회가 계속해서 한국 정부에 권고를 해왔던 법입니다. 2017년 UN 사회권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내린 최종 권고에서 최소한 한국 정부의 예산으로 지원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인권 실사를 의무화하라라는 권고를 이미 내린 바 있습니다. 2017년 권고 이후에 5년이 지난 지금 비록 분쟁 지역에서 그리고 해외 자원개발 사업이라는 이런 조건이 붙기는 하지만 한국 국회에서 처음으로 인권 실사에 관한 법률이 발의하게 된 점에 대해서 시민사회 입장에서 매우 환영하고 싶습니다. 이미 이 기업들에게 인권 실사를 의무화하는 법은 노르웨이
프랑스, 독일을 비롯한 EU 차원에서 이미 입법화도 되고 있고 또 EU 차원 전체에서 지금 그 입법화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미 EU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들은 이 법에 따라서 인권 실사를 시행하고 보고서도 이미 제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세계 10위권의 경제력을 가진 한국에서 아직까지 이 인권 실사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 것은 사실은 좀 많이 늦었던 부분이고 또 부끄러운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미얀마 군부 쿠데타 이후에 60명에 달하는 국회의원 분들께서 미얀마 문제에 연대하고자 모임을 만드셨고 그 차원에서 어떻게 미얀마를 도울 수 있을까라는 고민 끝에 바로 지금 현재 미얀마에서 자원개발 사업을 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에게 적어도 최소한 당신들이 어떠한 이 사업 과정에서 인권 침해를 발생할 수 있는 소지들이 있는지를 기업들로 하여금 파악하게 하고 그 인권 침해 예방을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게 하고 그리고 그 대책들을 시행한 후에 그것들을 모니터링하고 또 평가하고 그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참여와 협력을 좀 적극적으로 강구할 수 있는 인권 실사를 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하고 발의했다는 점은 앞으로 우리 기업의 인권 책무성을 높이는 그 첫걸음이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집니다. 한국이 드디어 이제 국제사회의 흐름에 적어도 이 분야에 있어서 그동안 많이 뒤처져 왔는데 오늘 이 법안 발의로 인해서 그 국제사회 흐름에 동참한다는 의미에서 큰 의미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한국도 최근 ESG 경영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분쟁 지역이 아니거나 아니면 다른 업종에 대해서도 이제 통합적인 EU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인권실사법을 만들려는 움직임이 지금 여야를 막론하고 조금씩 있어 왔습니다. 그렇지만 먼저 이 한국 기업들에게 최소한의 인권 책무성을 부여하는 이 오늘의 개정안 발의는 이러한 논의에 촉발하는 그런 시발점일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사회가 지금 고통받고 있는 미얀마 국민들을 위해서 어떠한 우리의 책임을 돌아보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살펴본 후에 우리가 그 책임을 이제 시작한다는 의미에서도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법안 발의를 위해 노력해 주신 모든 분들과 또 오늘 대표 발의해 주신 이용빈 의원님 그리고 항상 미얀마 민주주의를 위해서 많이 애쓰신 이용선 의원님을 비롯한 미얀마 평화와 민주 회복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전부 모든 의원님들께 시민사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문제는 이 법이 발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통과가 되어야 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통과 때까지 저희도 노력하겠지만 의원님들께서도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자회견문 낭독토록 하겠습니다. 해외 자원개발 사업법 개정안 발의에 대한 대한민국 국회와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문. 벌써 내년 2월 1일이면 미얀마의 군부 쿠데타가 일어난 지 2년이 된다. 여전히 미얀마 군부는 잔혹하게 아동을 포함한 시민들을 무차별 학살하고 있고 심지어 체포된 시민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사형을 선고하고 집행하고 있다. 미얀마의 상황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지만 국제사회 관심은 줄어가고 대응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암담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미얀마 시민들은 여전히 미얀마 군부에 맞서 목숨을 건 투쟁을 지속하고 있다. 벌써 세 번째 봄을 기다리는 미얀마 시민들의 봄의 혁명은 이 시대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향한 고난한 여정의 상징이 되었다. 한국의 국회와 시민사회는 지난 1년 10개월간 미얀마 군부 쿠데타 이후 미얀마뿐만 아니라 이웃 나라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민주주의 위기와 인권 침해에 대해 어떻게 우리 정부와 기업의 인권 책무성을 높여나갈지에 대해 고민해왔다. 정부가 미얀마 군부 쿠데타 이후에 미얀마에 대한 무기 및 전략 물자 수출 금지와 공적 개발 원조 사업을 재검토 조치를 내린 것에 후속 조치를 포함하여 미얀마 군부와 협력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에 대한 대응 방안이 그것이었다. 2021년 8월 25일에 국회에서 이와 관련한 토론회를 개최한 이후 관련 법안 개정 논의는 이어져 왔고 그 결과
시간이 걸리기는 하였지만 올해 7월에 대무역법과 외국환거래법,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되는 성과가 있었다. 하지만 정부 조치에는 포함이 되지 않았으나 미얀마에 투자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은 미얀마의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시급한 문제였다. 현재 EU 국가들을 중심으로 기업들에게 공급망에까지 인권 침해 소지를 파악하고 대책을 수립하고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제정되고 있는 의무적 인권 실사법을 한국에서도 제정하려는 움직임은 계속 진행 중이다. 그러나 법안을 새로 제정해야 하기에 여러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인권실사법의 제정을 위해 국회와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지만 우선 해외자원개발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자원개발사업자들부터라도 분쟁 지역에서 사업을 할 때 인권실사를 법률로 의무화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현재 포스코가 운영하고 한국가스공사가 참여하고 있는 시외가스 개발 사업은 사업 초기부터 강제 토지 몰수와 환경 침해 문제와 같은 인권 침해 논란이 있던 사업이었다. 특히 군부 쿠데타 이후에 막대한 자금이 군부에 제공되고 있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사업이다. 그러나 이 사업을 포함하여 현재 해외 자원개발사업법은 국고로 자원개발 사업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자원개발 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및 환경 침해의 위험에 대해 기업들에게 어떠한 책임도 부과하지 않고 있다. 그런 면에서 이제라도 미얀마와 같이 심각한 인권 침해와 폭력이 발생하고 있는 분쟁 지역에서 자원개발 사업을 할 때 인권 실사를 의무화하도록 법률을 개정하는 것은 한국 정부와 기업 모두에게 최소한의 인권 책무성을 담보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국제사회가 한국 정부와 기업에게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는 권고의 하나이면서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 사회가 이행해야 하는 최소한의 책임이기도 하다. 심각한 인권 침해가 발생하는 분쟁 지역은 말할 것도 없고 선주민을 포함한 주민들의 인권과 환경 침해 위험이 높은 자원개발 사업에서 기업들에게 인권 실사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돌이킬 수 없는 흐름이 되었다. 지난 11월에 한국을 공식 방문한 톰 앤드루스 UN 미얀마 인권 상황 특별 보고관이 한국 정부에 대해 미얀마 군부에 대한 경제 제재와 인권 실사법 제정을 권고한 것에 비춰볼 때 해외 자원 개발 사업법 개정은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권고를 이행하는 첫 걸음이 되어야 한다. 앞으로 미얀마 군부와 협력하는 한국 기업들뿐만 아니라 인권 침해와 연관된 한국 기업들에게 어떤 책임을 부과하고 자원 개발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업종에도 인권 실사 의무화를 확대해 나갈지에 대한 과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그러나 이번 해외 자원 개발 사업법 개정안을 통해서 이제 인권 실사 의무화라는 국제적 흐름에 한국의 국회도 함께하기 시작했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우리 사회가 기업의 인권 책무성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이다. 이틀 후인 12월 10일에는 세계인권선언 발표 74주년을 맞게 된다. 모든 사람은 이 선언에서 규정된 권리와 자유가 온전히 효력을 발휘하는 사회 질서 및 국제 질서 내에서 살아갈 권리를 가진다고 세계인권선언 제28조는 선언하고 있다.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우리 정부와 기업의 인권 책무성을 높이기 위해 발의한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일부 개정안은 바로 세계인권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국회의원들과 시민사회의 노력의 결과물이자 시작점이다. 미얀마 평화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과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 시민사회단체 모임은 해외자원개발사업법 개정안을 비롯하여 인권 책무성을 높이기 위해 발의한 법안들을 정부와 국회가 조속히 통과하고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 법들이 발의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회를 통과해 시행될 때만이 비로소 우리가 세계 곳곳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들에 대해
한국 사회가 그 책임을 시작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2022년 12월 8일 미얀마 평화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 시민사회단체 모임 1동,